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장병들에게 적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국민에게는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지합동 통합화력 운용 실사격 훈련 현장에선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 완비를, 지휘서신에서는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당부했습니다. 육군 31보병사단이 전남 강진군과 업무 체결을 맺고 천안택시를 운행 중입니다. 천안택시는 1,000원에 구매가 가능한 티켓을 발행해 장병들이 외출 간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장병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KFN이 설 연휴 기간 특선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방영합니다.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철의 여인과 신기전, 국제시장 등 국내외 명작들을 방영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진짜 6.25와 위대한 유산 K방산의 탄생 등 다양한 국방안보 다큐멘터리도 특집으로 편성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다시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2차 방영분이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우리 장병들에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 건설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지합동 통합화력 운용 실사격 훈련 현장에서는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 확립을, 지휘서신 1호에서는 법과 규정에 기반한 군대 문화 장착을 강조했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23일 진행된 공지합동 통합화력 운용 실사격 훈련 현장에서 언제 어디서든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강군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로지 적만 보고 또 총구를 적을 향해서 지향하고 여러분들한테 부여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김 대행은 지휘서신에서도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 완수에만 충실할 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한반도 안보를 지속 위협한다며 강력한 한미연합방위 태세로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적 도발 시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능력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김 대행은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부여된 임무에 전념하는 군대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령은 권한과 책임 안에서 적법하게 하다라고 이행은 정해진 법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위급 리더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줄 때 법과 규정에 기반한 군대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대 운영 정상화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면서 위축 없는 야외 교육훈련 정상 시행, 활기찬 부대 운영과 사기 증진 활동, 사고 예방과 안정적 부대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육군과 공군이 올해 첫 공지합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대규모의 병력과 장비가 합동으로 각종 화력을 쏟아부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안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오는 공군 전투기가 폭탄을 투하합니다. 3, 2, 1. 오케이, 샷! 여기 박스 업.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항공폭탄이 폭발하고 연기가 하늘 높게 치솟아 오릅니다. 지휘관이 명령이 떨어지자 육군 17사단의 반격이 시작되며 전차가 돌진합니다. 현시 앞으로 공격을 개시해서 목표 방향으로 공격하라 이상. 육군과 공군이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올해 첫 공지합동 통합화력 운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은 공지합동 작전 능력을 높이고 통합화력 운용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군에서는 임무를 받은 F-15K와 KF-16 그리고 FA-50이 각각 MK-84, MK-82 공대지 폭탄으로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공군의 공대지 폭탄은 축구장보다 더 넓은 살상 반경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F-15K의 MK-84는 철근 콘크리트 1m를 관통해 벙커와 적 지휘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육군에선 K121 전차와 K808 장갑차, 정찰 드론 등 신형 장비들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이 중 육군 공격력의 주축 K121 전차는 105mm 전차포로 무장해 대전차 고폭탄과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으로 적 보병과 전차를 격파할 수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전 부대원이 일치단결하여 훈련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군 본연의 임무인 흔들림 없는 영공방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장비와 대규모 부대가 한 장소를 목표로 움직이며 공격을 성공시킨 이번 훈련을 통해 군의 전투력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완벽한 공지합동 훈련을 선보인 육군과 공군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공방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한미 해군이 실전과 같은 특수전 훈련으로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했습니다. 훈련은 전시 연합합동 특수작전 수행에 대비해 한미 특수부대 간 전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한미 특전 요원들은 시가전 기동, 육상 침투, 전투 의무 훈련 등 우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중점적으로 숙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 특수전 대원들은 양측의 전술을 서로 살피고 팀워크를 강화해 연합 특수전 수행 능력을 제고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 킹콩 여단이 공군과 합동 화물의장 공중투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킹콩 여단 대대장병 60여 명과 공군 CN-235 한 대가 참가한 이번 훈련은 합동 공정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단순히 병력 위주의 강화가 아닌 작전 지속 지원을 위한 공중보급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공군 CN-235는 전투에 반드시 필요한 식수와 전투식량, 유료와 탄약 등으로 구성된 2.5톤의 화물을 600피트, 약 182m 상공에서 공중 투하했습니다. 대대는 실전적인 노하우를 쌓았으며 좁은 투하 지점 안에 고속 투하 낙하산을 정확히 착지시키는 임무 수행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러시아 최전선에 파병된 북한군이 쉽사리 후퇴하지 않는 특유의 전투 방식으로 적응하면서 전쟁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포병 중심의 추가 파병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북한군과 직접 전투를 한 우크라이나군과 미 국방부 당국자 등을 인용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인간 방패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셀레스트 월랜더 전직 미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군은 정밀 타격 임무를 위해 훈련받은 특수부대원인 만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이 임무에 충실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군의 무조건 전진 전략이 많은 희생을 내면서도 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지휘관 올렉 씨는 북한군이 점점 더 자신들의 방식대로 적응하고 있다면서 전투 경험을 쌓아 매우 강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익명의 미 고위 국방당국자는 향후 2개월 안에 북한군의 추가 파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쿠르스크 지역에 포병 중심의 추가 파병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군사전문 매체 워존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추가 파병군은 보병이 아니라 포탄과 로켓을 퍼붓는 포병대가 주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부다노우 국장은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150발가량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3개월 사이 170mm 자주포와 240mm 다연장 로켓포 각각 120문을 러시아에 전달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군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우리 군 장병들의 주둔지는 시내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대와 시내를 잇는 교통편도 마땅치 않아 택시를 이용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병들의 교통 편의와 복무 여건 증진을 위한 천원택시가 화제입니다. 천원택시가 운용 중인 전남 강진군에 백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출타를 나가는 2명의 장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들의 행선지는 부대 근처 읍내인 강진 버스터미널 일대. 차량으로 10분에서 15분가량이 걸리는 거리이지만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 이동 간 택시 탑승은 필수입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택시의 비용은 단돈 1,000원. 이 티켓이 있으면 단돈 1,0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해 읍내까지 갈 수 있는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육군 31사단 마천목대대인데요. 이 장안의 화제인 천원택시를 제가 한번 장병들과 함께 직접 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진군에서만 42년째 택시 운행을 하고 계신 기사님과 함께 부대에서 버스터미널로 이동하는 길. 주기적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장병들을 만난다는 김창욱 기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운행의 보람을 느낍니다. 한 번씩 짧은 거리라도 이렇게 이용해 주신 장병들 얼굴 보고 함께 저희들은 흐뭇하니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좀 인상적이었던 뭐 장병들이나 그런 친구들도 좀 있었을까요? 멀리서 이렇게 강원도도 오신 친구들도 있고 뭐 제주도도 온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얼굴 볼 때마다 좀 남다르다 그런 마음도 먹고 그러죠. 그것이. 약간 아들 같은. 예, 그렇죠. 예. 천원택시는 장병들의 외출이나 외박, 휴가 같은 출타 시에 활용되고 있으며 부대에서 출발할 때만이 아닌 복귀할 때에도 단돈 1,000원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천원택시 티켓을 받고 이제 티켓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걸어가지고 택시를 부대로 호출해요. 기사님과 장병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택시. 천원택시를 지속해서 활용하고 있는 장병들은 천원택시에 대한 만족감을 아낌없이 드러냈습니다. 대기시간도 많이 길고 그다음에 배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적게는 8,000원, 많게는 10,000원이 나오던 택시 비용이 1,000원으로 절감이 되면서 이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천원택시 운행은 부대와 강진군의 업무 체결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부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진군과의 지속적인 협약을 통해 장병 복지 여건을 향상하고 강진군과의 더욱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병들의 출타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강진군청과 협약을 통해서 이번 천원택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25년도에는 강진군에 있는 모든 행사관, 장병들이 내 지역에 있는 행사를 참여함으로써 지역 상생과 대군 신뢰도 증진에 기여할 생각입니다. 천원의 행복으로 병영 생활에 큰 활력을 얻고 있는 육군 31사단 마천목대대 장병들. 장병들을 위한 부대와 지자체의 작지만 큰 노력이 군의 사기 진작과 민군 상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습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국군 수도병원 의료진이 대민 의료지원을 위해 노인 요양시설을 찾았습니다. 의료지원은 1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월 진행되는데요. 의료진들은 긴 연휴를 앞두고 더욱 꼼꼼하게 어르신들을 진료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노인 요양시설 은하계 집. 국군 수도병원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어르신들을 꼼꼼히 살피고 진료합니다. 의료진의 정성 어린 진료와 따뜻한 손길에 어르신들의 기분도 한결 따뜻해집니다. 대민 의료지원에는 한의과와 내과, 치과 등 부문의 의료진 6명이 참여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각 과의 특성에 맞는 처치를 진행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한방치료를 더 원하시고 해서 올 때마다 더 보람되게 생각되고 그래서 저도 더 시간을 내서 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까지 생겨 더욱 길어진 연휴로 혹여나 진료를 보지 못할까 근심했던 어르신들은 의료진의 방문이 반갑기만 합니다. 아주 침도 잘 넣고 아주 좋아요. 막으면 훨씬 낫고. 너는 한 달에 한 번씩 오잖아. 수요일날. 그러니까 그냥 몸이 가벼워. 아유 감사하죠. 부모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와서 놔주니까 내가 감사하지 뭐. 감사할 뿐이지. 국군 수도병원이 은하계 집에 대민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한 건 17년 전인 2008년. 지난 2월 국가보건의료 위기가 커지면서 매일 1,300여 건에 가까운 외래 진료를 하는 와중에도 의료 지원은 매월 진행됐습니다. 평소 어르신분들이 아프신 곳을 생각해서 치과, 한의과, 내과 선생님들이 오늘 진료를 하고 가셨습니다. 어르신들 설날에도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은 그 어떤 상황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지원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따뜻한 손길을 나누며 더욱 따뜻한 명절을 만든 국군 수도병원 의료진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언제나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지난해 12월 KT 지니TV의 채널 번호를 101번으로 바꾸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 KFN이 설 연휴를 맞아 특선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특집 편성했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국방홍보원 KFNTV가 설 연휴 기간 동안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선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선보입니다. 먼저 KFN을 사랑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7일간 하루 2편씩 풍성한 특선 영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는 각각 오후 2시와 오후 11시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를 지낸 마거릿 대처의 일대기를 그린 철의 여인과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지시로 개발된 무기 신기전을 소재로 한 신기전 등이 안방극장을 찾아갑니다. 설날 당일인 29일엔 조선 후기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인 김종호의 삶을 재조명한 고산자 대동여지도를 방영하고 다음 날엔 6.25 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부터 파독광부와 간호사, 이산가족의 아픔을 담은 국제시장 등이 방송됩니다. 또 KFN은 국내 유일의 국방안보 전문 채널에 걸맞게 국방안보 관련 다큐멘터리도 시청자들에게 선보입니다. 27일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9시 KFN 특집 다큐멘터리 우리가 몰랐던 진짜 6.25를 편성해 6.25의 오해를 바로잡고 진실을 알리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전쟁 계획과 미공개 전쟁 영상들을 방송합니다. 28일엔 KFN 스페셜 위대한 유산 K방산의 탄생으로 세계에서 주목받는 K방산의 탄생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방산이 글로벌 방산의 표준이 거의 됐다. 어마어마한 거지. 또 30일 오후 10시엔 KFN 스페셜 필승해군 서해바다 96시간을 편성해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임무 수행을 하는 장병들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집 편성 자세한 내용은 KFN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FN TV는 KT 올레드 TV 101번, LG 플러스 U 플러스 TV 244번, 스카이라이프 163번과 전국 케이블 방송 KFN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강군을 만드는 훈련 현장에서 훈련의 주인공인 장병들의 활약을 조명하는 훈련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뱀의 해에 걸맞게 의학을 상징하는 뱀이 부대 마크인 국군 의무학교의 교육 현장을 찾았습니다.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의무종합훈련센터입니다. 장병들이 있어야 하는 이곳에 오늘은 대학생들이 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 들어가자마자 군복이 아직 어설픈 학생들이 최신식 실습실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저 군인 아니시죠? 네, 저는 건양대학교 응급부대학과 이정섭입니다. 현재 지금 TCC 전술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되게 이게 실제 상황이랑 너무 비슷해서 이게 현장에서는 정말 볼 수 없는 훈련을 여기 상황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대학생이 의무학교에서 훈련을 한다는 답변에 알 수 없는 표정을 짓자 학교 측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학군 협약을 체결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투 현장 응급처치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은 국군 의무학교가 최초로 글로컬 대학인 건양대학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연이은 실습에 장병과 학생들 모두 지칠 법도 한데 수업이 심화될수록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첨단 기술을 적용한 교육에 우리 장병의 열의가 더해져서입니다. 몰랐는데 여기 어떤 실습실이에요? 전장 소음이라든지 이렇게 폭발이 발생했을 때 화구가 형성되는 이런 환경 자체가 실제 전투 현장을 되게 방불케 하는 학생들이 또 열정과 적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교육에 임해주니까 이렇게 함께할 날 한번 고대해보겠습니다. 미래 전우를 바라는 장병의 바람은 훈련으로 맺은 인연의 끈을 타고 군인의 꿈으로 이어집니다. 소감이 어때요? 실제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거랑 비슷해서 정말 신기했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도 군에 와서 한 번 더. 이론 수업에선 졸법도 한데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멋진 군인의 꿈을 구체적으로 그립니다. 미국진 교수님이 저희한테도 스타셔서 이렇게 음악학교에 와서 특강까지 듣게 돼서 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군학교에 와서 미국진 교수님과 함께 일하게 된다면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살려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에 훌륭한 후배를 키워내야 한다는 임무까지 더해져 무거워진 어깨가 학생들의 밝은 얼굴과 소감을 듣자 한순간에 사라지고 의무인으로서의 의무감이
더욱 커집니다. K국방 보건의료 리더스 캠프 화이팅!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이어서 우리 국방 안보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안보 이슈 시간입니다. 박인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간 안보 이슈 첫 소식, 막강한 전력을 뽐낸 우리 군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육군 17사단과 공군 작전사령부가 합동 실사격 훈련을 펼쳤습니다. 육군에선 K121 전차와 K808 차륜형 장갑차, 그리고 공격 헬기, 공군에선 F-15K, KF-16, FA-50 등이 참가했습니다. 우리 육군과 공군은 훈련을 통해 공지 합동 작전을 숙달하고 통합 화력, 운용 능력을 키웠습니다. 전군 유일의 기계화 공병여단 육군 7공병여단이 혹한기 도하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에는 지난해 전력화된 한국형 자주 도하 장비 수룡이 투입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룡의 첫 동계 야외 전술 훈련인 만큼 장병들은 작전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육군 2신속 대응사단은 보병용 중거리 유도 무기 현궁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현궁은 첨단 시스템을 활용해 악천 후에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대전차 유도 무기입니다. 최대 사거리 2.5km, 관통력은 900mm로 현궁은 훈련에서 그 정밀성과 파괴력을 증명했습니다. 다음은 더 강력해진 한미 공군의 연합훈련 소식입니다. 우리 공군 11전투비행단과 미 공군 51전투비행단은 공대지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F-15K 전투기, 미 공군 A-10 공격기들이 참가해 MK-82 폭탄 20여 발을 정확히 투하하며 화력을 과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미일은 미군의 B-1B 전략 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반도 공해 상공에서 공중훈련도 했습니다. 한미 공군은 또 대대급 연합공중훈련 쌍매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공군 8 전투비행단 FA-50 전투기와 KA-1 공중통제 공격기, 한반도에서 퇴역을 앞둔 미 공군 A-10 공격기가 참가했습니다. 한미 조종사들은 근접 항공 지원과 해상 전투 초계 임무 등의 실전적 훈련으로 팀워크를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만에 미국 대통령직에 복귀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내세웠습니다. 미국의 황금 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미의 방산 협력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군은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안보 이슈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군은 설 연휴와 관련해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긴급구조와 응급진료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헬기와 구급차 등 440여 대의 구조장비와 2,800여 명의 의료 구조지원 장병이 지원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며 전국 12개 군 병원에서도 24시간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대전 국방신뢰성연구센터에서 소형무장 헬기 미로운 최초 호기에 대한 품질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육군항공학교와 육군본부 등 민관군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품질 안정화와 후속 군수지원 협력 강화, 기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해병대 2사단 해포여단이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자주포 조종훈련장에서 궤도장비 조종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K-56 탄약 운반 장갑차와 장병 50여 명이 참가한 훈련은 위험 예지 판단과 안전교육, 조종수 장비 조작법 등 기술 숙달, 훈련장 야지 기동 순으로 진행됐으며 조종수들은 실제 전장에서 필요한 조종수를 습득하며 임무 수행 능력을 높였습니다.
1월 24일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과는 달리 미세먼지가 걷히고 오늘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은 흐려지다가 15시 이후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동해안의 강설은 야간 21시 이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대구 영하 2도,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부산은 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작전 기상입니다. 지상과 해상작전에는 큰 제한이 없겠으나 구름과 강수로 동해안의 항공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일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를 유지하다가 설 연휴에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강수의 영향이 있겠습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강풍을 동반한 영하권의 날씨가 지속되니 방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수요일까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설의 영향이 있겠으며 30일엔 서해안 일부를 제외하곤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신 기상예보를 확인하시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